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덱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이번 덱 소개 같은 경우는 항상 하던 기존의 덱 소개 영상이 아닌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덱에서 조금 더 개량해서 만들어낸 버전 2.0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비트다운 령사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는 덱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떤 콤보로 이어가면 되는지,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리플레이를 담아둔 영상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트다운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파츠들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장수가 몇 개 좀 빠졌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빙의 각성, 마스터, 빙의 연계는 각각 3장씩 전부 다 풀 투입을 해줬습니다. 마스터를 통해서 서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각성의 효과를 통해서 공격력 업과 원드로의 찬스, 그리고 빙의 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 1500 이하의 마법사족을 끌어다 써서 상대 필드에 카드를 고르고 파기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빙의 해방 같은 경우는 이전 덱 속에서는 2장이 들어갔는데 굳이 2장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1장만 채용을 했고요. 이번에 2.0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드로, 부스팅 쪽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카구야를 1장을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카구야를 통해서 능동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는 해요. 2장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1장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윈드위치 파츠들입니다. 사실 여기를 빼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 크타링이 필드 위에 있으면은 정말 든든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파츠는 그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빙의각성 5장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링크 쪽은 조금 다릅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달크를 1장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덱 레시피에는 달크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달크를 빼고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달크, 배틀 오브 카오스가 만약에 국내판 풀리게 되면 달크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셀레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엑스코드 토커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엑스코드 토커를 좀 더 활용을 해보자 싶어서 추가한 카드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데몬 이터와 데몬 리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 필드 위에 마법사족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특수소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터는 2장, 리퍼는 1장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센류라던가 대이나리불 같은 것도 넣어봐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쪽에서 채용할 바에는 다른 쪽에서 끌어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존 령사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령사 덱에서 제가 무엇을 투입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쪽이 변경된 카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단부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정신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대대적 첩보작전이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신조작을 넣었던 이유는 셀레네의 마력 카운터를 조금 더 빠르게 채워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메타를 보게 되면 파괴 내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컨트롤 탈취 효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조작 3장을 넣어서 아예 그냥 상대방 거를 가져와서 빠르게 링크 소환을 해서 셀레네 혹은 이제 엑스코드 토커를 통해서 빠르게 돌파를 하는 용도는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정신조작 3장을 넣어봤고요. 희생양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친구들 IP 마스카레나, 링크 스파이더, 히트 소울을 뽑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스코드 토커를 조금 더 활용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IP 마스카레나가 암흑 속성, 링크 스파이더가 지속성, 히트 소울이 화속성입니다. 창취의 풍명상 윈을 통해서 엑스코드 토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묘지에 이미 제가 히트소울을 뽑아놓던 상태였고 히트소울도 묘지로 갔다는 상태라고 가정을 또 지어보자고요. 그러면은 묘지에 지금 속성이 몇 개일까요? 풍, 화, 광, 지, 암이 됩니다. 총 5장을 터뜨릴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또 령사 속성 덱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고요. 이 카드들을 나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친구가 이 희생양이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희생양에는 좀 큰 디메리트가 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웬만해서는 본인 턴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세트 해놨다가 상대 엔드 페이지 시에 사용해서 다음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 때 전개해 나가는 형태로 꾸려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특수소환 제약이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희생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내 필드가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싶으실 때는 희생양으로 좀 버티면서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 같은 친구들, 이 두 카드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펜듈럼 카드들이죠. 마장전사 드래고디우스라는 카드가 됐는데, 이 친구가 펜듈럼 존에 있을 때 패 한 장을 버리고 상대 공격과 수비력을 절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비틀 형사의 단점이었던 경우가 1850의 몬스터가 일반 소환되었을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소환권을 써야 한다, 특수 소환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펜듈럼으로 가보자 싶어서 펜듈럼 스케일 2와 펜듈럼 스케일 5의 다크 드리아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크 드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화, 수, 풍, 지 카드가 있으면은 공격력을 200포인트 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는 빙의 각성으로만 공격력 업을 했다면은 좌우에 드리아드를 깔아서 공격력 업을 시켜놓고 중간 부분에 빙의 각성을 놓아서 300포인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0포인트의 공격력을 업을 시키고 마장전사를 통해서 배틀 페이지 중에 상대 몬스터가 공격력이 좀 더 높다 하더라도 절반을 깎음으로써 이길 수 있게끔 구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 한 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필수 불가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장전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사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아크네메시스 프로토스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묘지로 속성 카드가 되게 많이 갑니다. 일단 영상 카드들만 보더라도 화, 수, 풍지, 광인데 이 카드들 사실 묘지로 가게 되면은 빙의 연계를 통해서만 끌고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셀레네를 통해서 끌고 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윈드위치 카드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크리스탈 윙 싱크로 드래곤을 뽑아 놓게 되면은 묘지로 갔을 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얘들을 어떻게 쓸까? 그러면은 속성을 한 장씩 제외해서 나올 수 있는 프로토스를 사용해서 상대의 전개 자체, 일반 소환과 특수 소환 자체를 막아버리자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묘지에 속성 3개를 제외함으로써 특수 소환이 되고요. 이 친구는 효과로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3번 효과가 필드 위에 있는 속성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속성은 상대 자신은 다음 턴까지 해당 속성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일반 소환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암 속성과 전개를 했을 때 이 친구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암 속성 딱 해놓으면은 아무것도 전개를 못해요. 그냥 유사 VFD가 된다는 뜻이죠. 네. 근데 본인도 어둠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효과로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효과로는 터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암흑 속성이고 공격력 2500에 수비력 30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격력 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개와 해피 깃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닝 스톰으로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라이트닝 스톰보다는 이 번개나 해피 깃털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두 장을 채용을 했고요. 이 두 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카드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더원드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만 채용을 했는데 500포인트를 올려준다라는 건 사실상 부가 옵션이고요. 그냥 두 장 땡겨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두 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레스의 듀가레스와 이스머스, 바고스카, 그리고 이제 선어의 베스퍼네이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베스퍼네이트를 넣어놨지만 여기는 이제 달크로 바꾸셔도 됩니다. 바고스카는 다들 아시겠지만 레벨 4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 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이제 또 펜듈럼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펜듈럼 소환으로 해서 최종 2장까지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춰놨기 때문에 초반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 이스머스로 버티다가 조금씩 상태를 봐가면서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듀가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액세스 코드 토커에 큰 힘을 담겨주기 위함입니다. 이 듀가레스 같은 경우는 3번 효과가 엑스 소재 2장을 제거하고서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의 공격력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 코드 토커 같은 경우에는 셀레네를 먹고 나오기 때문에 기본 5300이 됩니다. 5300에서 2배면은 1600이 되겠죠. 그 1600으로 툭 하고 쳐주게 되면은 승리 플랜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듀가레스 넣어줬고요. 베스퍼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듀가레스라든가 이수머스도 결국에는 엑시즈 소재를 계속해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엑시즈 소재가 없으면은 쓸모없어지는 친구들을 베스퍼네이트를 사용해서 그나마 이제 좀 활용을 해보자 싶어서 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추가한 카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뒤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남겨둔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야, 이거 완전 크리스탈 윙 드래곤 원툴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있으면은 정말 든든하거든요. 그 어떤 카드들보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히트 소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속성이기 때문에 드리아드의 효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력업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IP 마스카레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효과 파괴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상당히 저는 재밌게 굴렸고요. 특히 이제 정신 조작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의외의 복병 프로토스를 통해서 상대의 전개를 완벽하게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전법 때문에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리버스 령사라는 덱을 제가 또 짜고 있어요. 근데 그 덱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00억의 왕만 들어가면은 굴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리버스라는 덱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어떻게 소개시켜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선보일 수 있게 되면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비트다운 영상 2.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프리듀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